예, 시작해 봅시다. 이제 올해 이제 간부 시험 문제예요. 간부 시험 문제 6번부터 보시면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을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문제에서 범죄자들은 갑하고 을로 주네요. 보니까 참고인들은 A, B, C 주는 것 같고 경찰관은 P로 주는 것 같고 범죄자는 그 갑을 주는 것 같고 해서 갑하고 을이 갑이 직례자고 을이 수뢰자네요. 그 다음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 얘네들이 뭐예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겠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검사는 사경 작성 공범 갑에 대한 피신 조서와 을에 대한 진술 조서, 을의 진술이 적법하게 녹화된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갑에 대한 피신 조서에는 갑이 을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갑에 대한 피신 조서.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진술 조서.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 영상 녹화물을 찍었다는 것은 을에 대한 진술 조서가 어디에서?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작성이 됐겠네. 봅시다. 자, 여러분, 영상 녹화물 독립 증거 돼요, 안 돼요? 증거 안 되죠. 나중에 이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독립 증거는 안 된다. 맞겠고. 2번, 갑이 자신에 대한 피신 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여러분 이제 갑에는 내가 을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갑이 뇌물을 줬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라는 조서가 담겨 있고 둘 중에 하나 을이 내가 말한 게 맞아요. 갑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진술자가 말하면 된다. 라고 보는 312조 사항과 아니다. 결국 얘의 진술은 얘하고 당의 피고인하고 똑같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얘의 말은 그렇게 신뢰할 게 못 된다. 얘가 내용 부인하면 끝난다. 라는 두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 입장은 요거 해서 원진술자가 반대로 되어 있네. 내가 갑이 이야기를 했지. 잠깐만. 갑의 피신에 을이 동의했으니까 이렇게 반대가 돼요. 이렇게 뇌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말한 조선대 주견해하고 뭔 소리? 쟤의 말은 별로 신뢰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거다. 그래서 갑이 나와가지고 제가 수사 때 이렇게 말한 거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해도 공범자인 을이 저거는 믿을 게 못 돼요. 라고 내용 부인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을이 공판기일에 내용 부인하면 증거 인정은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름이 진술조서지만 영상 녹화물을 찍었다라는 것은 여기가 어디란 얘기고 여기가 경찰서든 뭐 검찰청이든 이런 얘기고 수사기관이 보는 앞에서 조서를 만들었으면 그게 말이 진술서든 진술서든 뭐든 다 뭘로 봐야 된다. 다 피의자 신문 조서로 보아야 된다. 집에서 일기 쓰는 게 아닌 이상 다 비신조사. 그래서 맞겠고. 자, 4번. 공판 진행 중에 아이고야 갑이 사망을 해버렸대요. 사망을 했을 때 갑에 대한 피신 조서는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을에 대한 증거로 써먹을 수 있다? 아니, 갑이 살아서 법정에 나왔어도 증거 능력이 없는 마당에 갑이 사망했다고 인정될 리가 없겠죠. 해서 사용할 수 없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좀 이렇게 이거 어려웠어요. 약간 풀 때 약간 움찔했어요.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을은 교사범으로 을이 범죄를 교사해서
갑이 이 사건의 정범이고요. 그 다음에 A가 피해자네요. 강도의 피해자. 자, 공판정에서 갑은 의리시켜서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 을은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대요. 얘는 자백을 안 했고, 자, 부인했고, 증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의리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 이 사건 병은 법정 증언을 하는데 갑의 진술, 의리시켜서 사람을 살해했어요 라는 갑의 진술이 이 증언의 주된 내용이야. 진술은 병이 하는데 병이 한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갑이 했던 말이 주된 법정 증언 내용이다. 자, 그리고 법원은 갑의 진술하고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갑의 자백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네요. 일단 둘이 뭐예요? 둘이 공범이에요. 자, 1번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을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자,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가 돼요, 안 돼요? 공범자의 자백.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좀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알겠어. 갑하고 을이 공범일 때 얘가 인정을 하고 얘가 부인을 하고 이게 수사 때고, 그러면 이때 조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소가 되고, 여기서 어쨌든 갑은 인정했으니까 갑은 자백을 할 거고, 을은 이 사건을 부인을 할 테니까 갑의 조서를 1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을은 1번 증거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이때 방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저었던 거는 증거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저은 이유는 이 조서, 갑의 이 조서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뭐가 없어요? 증거 인력이 없어요. 이거는 이건데 두 번째로는 뭐 하겠어? 이제 갑이 판사가 보는 앞에서 뭐는 한단 말이야? 법적으로 증언한단 말이야. 법정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갑이 법정에서. 자, 둘이 변론 불리하면 증인 돼요, 안 돼요? 갑하고의 변론 불리하면 증인 될 거 아니야. 증인 되니까 갑이 증인의 지위에서 법정 진술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전문 증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판사가 보고 있잖아. 이거는 증거가 되죠. 지금 우리가 전문 법칙으로 논의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수사 때 작성된 조서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이 법정 진술 자체는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이 인정돼. 판사가 보고 있는데, 판사가 먼저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법정 진술은 이거는 판사가 직접 보는 데서 이해하는 거니까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지,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갑의 자백, 어디에서의 자백일까요? 법정에서의 자백이겠죠. 법정에서인데 법정에서 공판정에서 갑이 자백을 했죠. 만약에 그러면 갑이 백날 수사 때 인정하다가 재판 때 부인했으면 증거 안 되는 거고, 공판정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그 법정 증언은 전문 법칙이 아니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병의 증언은 갑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자, 병의 법정 증언인데 뭘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그 타인이 하필 누구야? 피고인이야. 그럼 여러분 잠깐 책 좀 볼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316조를 가셔야 되는데 교재로는 여러분들 좀 가물가물하시죠? 교재로는 법조문만 볼 거예요. 법조문만 201쪽에 316조 1항 있죠? 201쪽에 316조 1항. 그러면 그대로예요. 피고인 아닌 자, 병 피고인이 아니야. 병 피고인 아니죠? 증인이죠. 피고인 아닌 자가 그 밑에 줄 공판에서 진술을 해요.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데 그게 누구 말이래? 피고인의 말을 옮기는 거래. 내가 그때 피고인 들었는데요. 피고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거는 뭐만 인정되면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인정이 된다. 이게 피고인 아닌 자, 이게 이 사건은 피고인인 거고, 이게 만약에 피고인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만약에 뭐 갑이 아니라 뭐 제3자, 뭐 제4자, 정의 진술이다. 그럴 때는 솔직히 뭐 병 필요 없다고. 병 필요 없고 누가 나와야 돼? 정의 법정이 나와야 돼. 그런데 정의 사망해서 진술을 못할 때, 그럴 때만 316조 뒤에 2항에 따라 가지고 인정이 되는 거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은 특신 상태만 인정이 되면 병에 대한 그 갑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일단 생겨요. 능력은 생겨. 해서 맞기는 맞는데 문제 참 잘 만들었어요. 3번 보세요. 그래서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병의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일단 인정되는데, 일단 다른 증거는 없고 갑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갑의 자백을 했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법은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강 증거를 병의 진술로 하려다 보니까 병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라고? 나 갑한테 들은 내용이라고. 그럼 우리 판례 배웠죠? 제3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때 보강 증거가 돼요, 안 돼요? 그 판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판례 그 자백의 보강 증거에서 앞쪽에 있는데 226쪽에 그 위에 판례 두 번째 판례 있죠.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 자, 이건 병이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어. 그 진술 내용 보강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정리해 보면 이 법정 증언은 뭐는 돼요? 증거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돼? 자백의 보강 증거는 안 돼. 증거 능력은 있는데 보강 증거는 안 돼. 그러니까 증거 능력은 있으니까 뭐는 돼 버렸어? 공범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는 됐죠. 증거 능력은 있으니까 다른 을에 대한 증거는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당의 피고인 갑에 대한 보강 증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강 증거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7번에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우리 병의 법정 증언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증거 능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의 증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결국 갑의 내용도 뭐예요? 을이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을한테 들은 이야기를 갑이 한 번 더 병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일종의 재전문 진술이 돼버리고 이 재전문 진술은 뭐 을이 동의를 하면 모를까? 동의를 하면 모를까? 을은 이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을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대신에 이제 공범자 갑의 증언으로는 그 증거가 되겠지만 이 재전문 진술을 들은 이 병의 증언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해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잘 맞는 문제인 것 같죠. 물론 이제 또 경관 시험 문제고 하니까